중앙일보 조간 4월 4일 조간 톱보도 제목을 읽어드리면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 싼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은 국책 연구기관, TV, 신문 등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열을 하고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라고 하는 주장을 중앙일보가 일면톱으로 어제 낸 겁니다. 근데 이 짐 싼다가 짐을 싸서 어디로 간다는 게 아니고 방송과 신문에 못 나간다. 그것도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직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종 통일 북한 전문기자라는 분이 쓴 거고요. 이게 이제 일면 톱에 있고 24면에 넘어가면은 같은 기자가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해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을 조금 살 붙여가지고 한 면을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보도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정말 부실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러한 주장을 한 근거가 대략 한 4명 정도의 사례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어요. 처음으로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지한파학자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 이분이 지난달 하순, 그러니까 3월 말경에 1년간 몸담았던 세종연구소를 떠났대요. 근데 세종연구소를 이제 떠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리고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연구소 측에 청와대로부터 압박이 심했다라는 연구소 핵심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의 증언을 그 근거로 덧붙였습니다. 그 박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 핵심 관계자가. 예,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모 박사, 이분은 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중앙일보가. 이분도 최근에 사표를 냈는데, 지난 1월에 JT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야당 패널과 같은 편에 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부당하게 느낀, 이 연구 박사가 떠났다. 여기에는 사표를 낸 당사자의 증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말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압박이 심하다. 외부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그냥 전원만 붙였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안 나와. 예. 그냥 중앙일보가 마음대로 커트를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이런 말까지 나왔다라고 전원만 붙였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익명의 관계자도 안 붙은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민원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또 중앙일보가 이제 사례를 덧붙인 게, 북한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탈북 인사들의 경우에 TV 출연에 배제를 당하고 있다. 라면서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그 여자라고 불렀다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이제 블랙리스트다 이겁니다. 예. 종편에서 못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기다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가 틀린 정말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된 기사인지 전부 다 틀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경우 요즘 공개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안찬일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탈북자 사회에서는 블랙리스트보다 탈북자를 걸러내는 노스리스트가 더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라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온갖 리스트 다 만들었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의 결론은 그동안 이제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꼽아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마무리했는데 이 비판은 누가 했는지 또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 비판이야. 따옴표를 땄는데 누가 말했다는 게 없으니까 중앙일보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따옴표를 따지 마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취재가 덜 된 데스크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걸러냈어야 되는 기사예요. 근데 일면 톱이고 한 면을 또 24면 가서 털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메인으로 한다는 건데.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부실한 기사냐면은 일단 말씀드렸지만 근거라고 한 4-5 사람이 사례를 붙였는데 이게 아까 그 세종연구원 스트라우브 박사 사례에서 그 해당 세종연구기관의 익명 관계자를 덧붙인 것 말고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사표를 냈다.
방송에 못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블랙리스트다. 이 중간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익명 관계자의 증언조차 없어. 그러게. 그냥 이런 말이 들려온다. 안찬일 소장은 노스 리스트가 있다고 했다. 이게 끝이야.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소한 이런 보도를 내려면요. 세종연구원에 압박을 가했다는 청와대 그리고 안찬일 씨의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내렸다는 그 뭐 어딘지 말도 안 했지만 종편 이런 다른 당사자들의 입장도 취재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취재를 해서 최소한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보통 이렇게 붙여줘요. 답을 피했다. 이렇게 아니면 뭐 해명이 나왔으면 해명 붙여주든가. 그런데 아예 언급이 없어. 예. 그러니까 반론을 아예 보장을 안 했어요. 그냥 약간 찌라시. 예. 무슨 찌라시처럼 진짜. 무슨... 예. 그래서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반론, 심지어는 반론을 취재했다는 말조차 안 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사실상. 예. 엄청나게 이상한 보도예요. 예. 그런 근거로 문재인 블랙리스트라는 어마어마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보도예요. 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심지어는 그 블랙리스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 이런 관계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같은 혐의로 엮어보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보도죠. 어제 오후에 김의겸 대변인께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내셨습니다. 내용 보면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쓴 기사이고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쓴 기사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사 중앙일보에 정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부 대변인 네. 이 처음 발단이 된 기사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4월 4일자 기사이고요.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 싼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과연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언급을 못하고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가 세종연구소를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등이 세종연구소 측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이 계약 기간이요.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고요. 즉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재계약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사실이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S 박사가 팀장 보직 내정 사흘 만에 철회됐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금지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압력을 받았다라는 논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팀장 보직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제 없는 비공식 팀이었고요. 비직제 팀장의 보임 계획 자체가 취소되면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압력에 의해서 보직이 철회됐다거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거군요, 그러면. 예, 그리고 외부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파악한 바로만 의해도 뭐 YTN이나 KBS 등에서도 출연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역시나 최근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보도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역시 활동 중에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상돈 박사가 신문에 기고하려던 원고를 이 경영진이 문제를 삼아서 검열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상돈 박사는 국방연구원 소속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퇴직을 하신 분인데요. 네. 국방연구원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마다 다들 규정이 있죠. 2011년에 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외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센터장이 검토를 하고 경영진이 승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라는 것도 연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검토를 하는 이유는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검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쓴 연구원이 받아들이면은 수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뭐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적법한 절차인 거네요. 맞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을 두고 마치 어떤 검열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경영진이 검토한 의견은 연구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일부 표현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정상돈 박사 역시 자신이 수용할 부분과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통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열성 조치를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사표를 냈는데 지난 1월에 JT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야당 패널과 같은 편에 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부당하게 느낀 이 연구 박사가 떠났다. 여기에는 사표를 낸 당사자의 증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말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압박이 심하다. 외부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그냥 전원만 붙였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안 나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중앙일보가 마음대로 커트를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이런 말까지 나왔다라고 전원만 붙였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익명의 관계자도 안 붙은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민원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또 중앙일보가 이제 사례를 덧붙인 게 북한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탈북 인사들의 경우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마무리했는데 이 비판은 누가 했는지 또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 비판이야. 따옴표를 땄는데 누가 말했다는 게 없으니까 중앙일보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중앙일보 생각. 그럼 따옴표를 따지 마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취재가 덜 된 데스크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걸러냈어야 되는 기사예요. 근데 일면 톱이고 한 면을 또 24면 가서 털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메인으로 한다는 건데. 예. 중앙일보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부실한 기사냐면은 일단 말씀드렸지만 근거라고 한 4-5 사람이 사례를 붙였는데 이게 아까 그 세종연구원 스트라우브 박사 사례에서 그 해당 세종연구기관의 익명 관계자를 덧붙인 것 말고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사표를 냈다. 방송에 못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블랙리스트다. 이 중간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일보 조간 4월 4일 조간 톱보도 제목을 읽어드리면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 싼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은 국책연구기관, TV, 신문 등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열을 하고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라고 하는 주장을 중앙일보가 일면톱으로 어제 낸 겁니다. 근데 이 짐 싼다가 짐을 싸서 어디로 간다는 게 아니고 방송과 신문에 못 나간다. 그것도 그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에 있다가 네.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직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종 통일 북한 전문기자라는 분이 쓴 거고요. 이게 이제 일면 톱에 있고 24면에 넘어가면은 같은 기자가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해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을 조금 살 붙여가지고 위 출연에 배제를 당하고 있다. 라면서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그 여자라고 불렀다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이제 뭐 블랙리스트다 이겁니다. 예. 종편에서 못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기다려보세요.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가 틀린 정말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된 기사인지 뭐야? 전부 다 틀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경우 요즘 공개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안찬일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탈북자 사회에서는 블랙리스트보다 탈북자를 걸러내는 노스리스트가 더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라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온갖 리스트를 다 만들었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의 결론은 그동안 이제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꼽아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한 면을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보도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정말 부실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러한 주장을 한 근거가 대략 한 4명 정도의 사례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어요. 처음으로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지한파학자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 이분이 지난달 하순, 그러니까 3월 말경에 1년간 몸담았던 세종연구소를 떠났대요. 근데 세종연구소를 이제 떠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리고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연구소 측에 청와대로부터 압박이 심했다라는 연구소 핵심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의 증언을 그 근거로 덧붙였습니다. 아, 그 박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 핵심 관계자가. 예,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모 박사, 이분은 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중앙일보가. 이분도